자, 수열 첫 시간 등차 수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가장 많이 보게 될 단어가 수열, 일반항이거든.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먼저 수열부터 적어보자. 말 그대로 어떠한 수들을 차례대로 규칙을 갖도록 나열한 거를 수열이라 해요.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입니다. 앞으로는 기호로 AN 하고 중괄호하고 표현을 할 거예요. 행렬 기억나? 행은 가로로, 열은 세로로. 어떻게 나란다고? 세로로 나란다고? 엑셀 다룰 줄 알아? 그래.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잘 모르는구나. 엑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엑셀 아냐고. 엑셀도 이렇게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1열, 2열 나오는 거 알아? 학교 컴퓨터 시간에 엑셀 안 배워? 안 배워? 나도 왜 있어 중학교 때. 나 중2 때. 제가 97년도에 중1이었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컴퓨터를 깔아라 했어. 그렇게? 진짜? 그 요즘 왜 그래? 실용적인 거 가르쳐. 솔직히 별로 실용적이지 않잖아 이거. 야, 그런 걸 먹고 살아야지. 학원 다녀. 그런 거 좀 할 때 여기만 오지 말고. 그다음에 여기만 오지 말고. 그런 데 다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엑셀 능력이랍니다.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항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수부터 이렇게 읽어요. 첫째 항, 두 번째 수는 둘째 항, 또는 아라비아 숫자 써서 제1항, 제2항, 써보니까 엄청 귀찮죠? 기호로 A1, A2, A3 이런 식으로 수열의 항을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항은 수열의 제_n번째 항을 의미합니다. 일반항을 일반적으로 표현된 항이라 하는데 이 식만 구하잖아? 그럼 그 n에다가 내가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3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다섯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n에 5 넣어서 구하면 돼.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데 좀 집중을 할 거야. 이것만 알면은 모든 수들이 나열되고 어떤 식으로 나열되는지 파악이 되니까 모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 다음 2번. 수열을 함수적으로 정의해 보래. 자, 수열의 정의역은요,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표현한다 했으니까 정의역은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공역은 실수 전체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항에는 이 수를 대응하고 두 번째 항에는 이 수를 대응하고. 어때? 항의 번호가 정해지면은 그 번호에 따른 수열의 값이 하나씩만 정의되지? 그래서 이것도 함수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수열을 함수적으로 정의할 때는 자연수의 집합 n,
실수의 집합을 R로 표현하거든요. 몇 번째 항이 얼마구나. 항의 번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이 여기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n번째 항이 바로 AN이구나. 이 의미 알겠어요? 첫 번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2에 대응시키고 이런 식으로 수열을 대응한다는 얘기야. 변화하는 값이 여기 항의 번호죠? 그래서 정의 여기 자연수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수열을 항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고 유한 수열에서의 끝항과 항수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항의 개수, 여러분 홀수 이러면요, 양의 홀수 이러면 1부터 시작해서 2씩 더해 가면서 만들면 되죠. 근데 이거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10 이하인 짝수 이러면 또 어떻게 돼? 이때는 끝이 있지? 그래서 항의 개수가 유한 개인 수열을 유한 수열이라 하고, 항의 개수가 끝없이 쭉 나와서 셀 수 없는 상태, 한계가 없다. 그래서 무한 개일 때는 무한 수열이라 합니다. 그러면 유한 수열은 이제 밑에 걸 예를 들은 건데, 항이 몇 개 있니? 5개 있지? 즉 항수는 항의 개수를 의미해. 이때는 항수의 값이 5고, 끝항은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항을 의미해요. 이때는 10 되겠죠? 그렇게 안 어렵지?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무한 수열은 항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수열. 아니, 안 써도 돼. 예를 든 거야. 헷갈려? 지워줘. 유한 수열은 항의 개수가 유한 개인 수열. 자, 유한 수열에서 끝항은 마지막 항. 항수는 항의 개수. 개수냐, 개수냐? 시옷 받침 해? 안 해? 안 한대. (4번) 규칙성이 있는 수열은 반드시 그 수열의 합 또한 규칙성을 갖는다. 즉 수열의 합 또한 새로운 수열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하시오. 예를 들어서 뭐 짝수라는 수열이 있다 해봐. 그러면 짝수 하나 더하면 2죠. 짝수 2개 더하면 6이죠. 짝수 3개 더하면, 그러면 이 결과물들도 다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수열의 합은요, sum에서 따와서 s라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로 쓰고요. sn이라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 n번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해요. 이것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처음에는. S3 이러면 A1부터 A3까지 합을 의미한다고. S5는 A1부터 A5까지 합이야. 그럼 S1은 뭘까? A1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 개념을 정리를 해볼게요. 수열, 앞으로는 수열은 중괄호에서 써주세요. A에는
첫 장부터 재난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SN은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1, A2, 점점점, AN-1, AN. 그 다음에 SN-1은요, 얘보다 하나 더 적은 값이에요. 자, 이 둘을 빼보려고 해요. 자, 그럼 좌변은 SN-SM-1 되고, 여러분 여기 봐볼래? 우변은 빼면 다 사라진다 여기가. 그렇지? 누구만 남게 돼? A, N. 아, SN에서 SM-를 뺀 게 A, N이구나. 근데 조심할 사실. 이걸 주의해줘야 돼. N은 2 이상이 되어야 해요. 왜 그럴까? 왜 이상이 되어야 할까? 2 이상이 되어야 할까? 여기 넣을 수 있는 최소값이 얼마야? 자연수? 1이거든? 1 되려면 얘가 N은 2가 돼야 돼.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이제 이걸 나중에 또 할 건데요. 옆에 적어둘래요. 이 식이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수열에서 일반항을 알면 수열의 합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수열의 합을 알면 일반항을 알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을 하나만 알면은. 다들 적으셨을까요? 다음 5번 봅시다. 지금은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이 부분 다시 할 거예요, 뒤에서. 자, 4번에서 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일반항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라 했어요? n이 얼마 이상일 때 성립한다고?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고? 자, 그래서 내가 SN을 가지고 AN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AN은 SN-SM-1인데 여기는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식이고, 즉 둘 짱부터는 AN의 이 방법을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야 돼? 첫째 항은 A1과 S1이 같거든? N의 일런 값과 S의 일런 값은 같으니까 S의 일러서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를 바탕으로 수열의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서술하래요. 수열의 합으로 일반항을 구할 때는 n이 2 이상일 값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4번) (5번은) 다시 또 할 거니까요. 이 정도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 말 자체가 한자예요. 같을 등 차이차. 차이가 같은 수들을 나열했다 해서 등차 수열이라 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자연수 배치죠. 1, 2, 3, 4, 5, 6 쭉 가면은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게 하면서 수를 나열하는 꼴이죠. 그 다음에 뭐 짝수, 홀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쓸 건데, 등차 수열은요, 어떤 첫째 항이 있고 어떤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반복해서 더해서 얻어지는 걸 등차 수열이라 해요. 예를 들어서 A1이 A면 이제 A2는 더해진 일정한 수를 앞으로 D라는 문자로 써서 표현을 할 거거든. A2는 A 더하기 D겠군. A3는 A2에다 또 D를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2D, A4는 A 플러스 3D. D를 계속 더해가지고 얻어진다는 뜻이야. 자, 그럼 여러분, n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A는 하나 더해져 있고요. D를 보세요. 여기 항의 번호랑 D의 개수랑 몇 개씩 차이나? 한 개 차이 나지? 그럼 여기 n번째면은 D를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한다. 자, 이렇게 얻어진 식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 합니다. 등차 수리보다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의미해요. 그 일정한 차를 공차라 해요. 등차 수열에서 두 항 사이의 차를 공차라 하고요. 앞으로는 기호로 D라고 표현할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어떠한 수부터 A부터 얼마씩 D씩 더해가면서 새로운 수들을 만들어내려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2D 더하고 네 번째 항은 3D 더하고. 일반화한 게 A에는 A 플러스 n-1D였고요. 7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일반적으로 정의하시오. 자, 1번은 일반항을 이용해서 A에는 A 플러스 n-1D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할 거야. 이웃하다 말은 이웃집 생각에 A, N 다음에 N번째 항 다음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거든. 아, A, N 다음 항에서 A를 빼니까 공차가 나왔네. 첫째 항은 A고, 이런 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귀납적 정의라 하는데, 깊은 내용은 나중에 할게. 첫째 항은 A고 차이가 D다 라는 뜻이야.
귀납작 정리는 다시 할 거니까요. 저는 써놓기만 하고요. 여기를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일반항을 이용한 방법으로 AN은 A 플러스 N-1D라 했잖아. 이거를 전개해서 여기 변화하는 문자가 N이니까 나 저 식을 정리해서 N에 관한 1차식으로 좀 쓸게. 그럼 이렇게 기억하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n에 관해서 n이 계속 변화하니까 우리 함수 표현할 때 fx는 해가지고 오른쪽 x에 관한 식 썼지. 똑같아. 여기는 x 자리에 n이 왔다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fn은 해가지고 n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그 식이 몇 차다? 1차라고. 1차. 그리고 n의 개수가 얼마니? d. d가 뭐라 했어? 공차.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수열의 일반항이 3n-1 이렇게 나왔다 해봐. 그럼 너희 이거 보고 바로 공차 찾으라고. 공차 얼마예요? 3. 즉, 이 수열은 어떤 규칙을 갖는구나. 계속해서 3씩 더해져 가는 수열이구나를 파악하자는 얘기야. 이해함? 이해함? 두 번째, 첫째 항은 얘네 뭐 대입하면 돼? 1만 대입하면 돼. 알겠니? 그래서 수열을 정의하려면 첫째 항하고 공차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하거든. 등차 수열을 정의하려면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돼요. 알겠나요? 그럼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게끔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럼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2개니까 식도 몇 개 나온다? 2개 나올 거라고. 이해되었어? 근데 일반항을 보고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일반항에서 n의 개수가 바로 공차랑 같다고. 아이고 왜 지웠지? 등차수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식이 나왔고요.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n에 대해 정리하면 n에 대한 1차식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8번. 등차 중항의 정의를 쓰고 이를 이용하여 등차 수열의 이웃한 세 항사의 관계식을 써보라 했습니다. 얘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세 개의 수가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 B를 등차 중항이라 해요. B의 차이와 C, B의 차이가 같겠죠.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B-A는 C-B다. B는 좌변으로 A는 우변으로 이항하며 이런 식이 나오지. 즉 B는 2분의 A 플러스 C다. 저거 뭐 구하는 식하고 똑같아? 평균. 평균. 세 개의 수가 등차수 이루잖아? 가운데에는 두 수의 평균이야. 알겠지? 요즘은 안 쓰는 말이지만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이건 교육과정에 빠져있긴 하겠지만 이를 일반적인 등차수열의 이웃한 세항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에 적용하면 가운데 거 2배가 앞뒤의 합과 같다. 다시 쓰면 가운데 항은
2분의 앞, 뒤 합과 같다가 되는 거야. 이 식을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항이 이렇게 앞뒤 평균으로 표현됐잖아. 그럼 너희는 이걸 보고 뭘 깨달아야 돼? 아, A는 등차 수열. 넘겨요. 다행히도요, 문제풀이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까 말했지?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 1차식이라 했잖아. 너희는 1차 방정식만 잘 풀면 돼. 아, 나 중1 때 잘했잖아. 제가 초6 대상으로 중3 까고 있거든? 애들이 중1 내용 나오면 신나하더라. 하나도 안 어려워 이제. 자, A11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걸까요? 10번. 이렇게 쉽지? 이게 13이래. A23은 첫째 항에다 공차 몇 번 더한 거다? 22번. 저는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뺄게요. A 사라지고 12, D는 36, D는 3이 되네요. 이렇게 구한 값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A는 마이너스 17이 나와요. 그래서 A에는 첫째 항 얼마? 마이너스 17 더하기 공차 얼마? 3 곱하기 n-1과 같다고. A50은 n 대신에 50만 대입하면 되거든? 이게 끝이요. 어려워? 자, 뒤에 빨리 풀어보자 같이. 빨리 해봐. 자, A5 더하기 A8. A5는 A 플러스 4D. A8은 A 플러스 7D. 합한 게 30이고 A10은 A 더하기 9D. A12는 A 더하기 11D. 합한 게 50이네. 얘도 A가 동시에 사라지니까 밑에서 위에 빼버릴까? 그러면 9D는 18. D는 2구나. D가 2면 A는 구해보니까 14. 그러니까 12, 22 빼면 10이니까 A가 10에서 A는 5 나온다. 그래서 N은 첫째 항 5 더하기 n-1배의 D. D는 2. 근데 이 EN 더하기 3 나왔는데 43이 된 N 찾으래. 는 43하고 N 구하면 돼. 따라서 답은 20. 힘들어? 알았어. 빨리 끝내줄게. 배고프다. 다 적었어, 소미야? 10번. 두 수열이 있습니다. 자, 수열 A에는요. 첫째 항이 2고요. 이게 뭔 소리야? N 다음 번째가 N 플러스 1이야. 다음 항은 N번째에 뭐 했대? 3을 더했대. 곱하기 안 됐어? N에 1넣으면 A2는 A1 더하기 3이고 2 넣으면 A3는 A2 더하기 3이고 계속해서 얼마씩 더해라? 3씩 더해라 라는 의미거든? 즉 뭘 의미한다? 등차 수열. 자,
두 번째 식 이거 보여? 방금 했지 앞에서? 가운데 거 두 배가 앞뒤 합과 같다네. 얘도 뭘 가리킨다? 등차 수열. 선생님은 그냥 등차 수열 하면 되지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나요? 자 여러분 저희는 수열이라는 거대한 집합에서 진짜 콩알만큼 등차 하나 배우고 있어요. 등비도 있고 뭐도 있고 조화도 있고 개차도 있고 뭐도 있고 엄청 많아요. 이제 이 많은 걸 배우면요 이런 표현 나중에 헷갈린다고.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렇게도 정의한다는 걸 지금 얘기한 거야. 자, 둘 다 등차 수열인 거 알아냈으니까 심지어 AN에서는 첫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안다? 공차 얼마야? 3. 그래서 AN은 첫째 항 2 더하기 공차 3에다 몇 배 해줘? n-1배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A10은 계산하면 되죠? B에는요 첫째 항은 32이고 공차 얼마일까요? 32가 30 됐어.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지? 공차는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B1은 30이고 이때 공차는 D2라 쓸게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B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배의 공차 해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34가 돼요. B15는 n자리에 15만 넣어주면 되니까 4가 됩니다. 다음 3번 A는 몇 장부터 100보다 커지니? 그럼 A는 3n-1이었는데 얘가 언제 100보다 커지니? 3n은 100일보다 크다 해서 n은 3분의 100일보다 크다. 요 값이 33. 얼마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는 값은 34. 마지막은 AN과 BN이 같게 된 n 찾으래요. 삼각함수 하다가 이거 하니까 쉽지 않아? 그치? 응.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하고 그래프도 없잖아. 지현아 댓글 해주라고. 삼각 부등식 풀 적을 생각하라고. 그게 비면 훨씬 쉽다고 이제. 이 파트도요. 그 수능 문제 풀 때 수학자 귀납법이라 해서 엄청 복잡한 수열 찾는 거 있거든? 그걸 제외하고는 안 어려워요. 가영 어떻게 해? 고3 곧 내년에 고3 좀 힘들어. 알았어 미안해. 아 미안해. 어떻게 해요? 고2가 가장 빡세고 이제 고3 되면 패턴 하든만 쳐낼 건 쳐내고 안 할 건 안 하고 할 수 있잖아. 왜? 아주 중딩이냐 너는. 그니까 나 엊그저께 31살이었는데 저도 아직 망가져서 좀.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우리 꼬맹이 나 엊그저께 난 것 같아. 2015년도에 나왔더라고. 그냥 개똥 칠 때가 좋았는데 요즘 개 힘들다 야. 체력이 너무 빨리 방전돼. 빨리 10분 만에 끝내고 가자 우리. 목이 매우 아픕니다.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11번은 풀기 전에 여러분 세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굳이 그대로 A1, A2, A3 놓지 말고요. 가운데 항을요 A로 두세요. 그래서 이 앞에는 D를 빼고 얘 뒤는 D를 더해서 표현하면 돼. 알겠니? 그 다음에 4개의 수가 등차수 이루면은 방금처럼 할 수가 없어. 이때는 A 빼기 D, A 플러스 D 그냥 얼마 차이 나게 만들어? 차이가 같으면 되거든. 꼭 공차가 D일 필요 없어. 그냥 여기 3개 차이가 같으면 돼. 여기 얼마 차이나? 2D 저기도 2D 2D
어쨌든 차가 똑같은 게만 만들어주면 되거든. 근데 그걸 계산을 조금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이 이렇게 잡는 거야. 5개는요 한가운데 A고 양쪽으로 D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게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기억 못하는 애들 많은 그 중요해. 이런 건 잘 기억해. 자, 등차수를 이루는 4개의 수가 있다. 그럼 그 4수를 어떻게 세팅하자?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세팅하자. 아까 내가 초반에 말했지? 등차수에서는 첫째 항과 공차가 미지수로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이 2개만 잘 구하면 된다고. 자, 이 4개의 수의 합이 얼마래요? 와, 이렇게 잡으니까 누가 사라져요? D란 항이 사라져요. 그래서 4A는 40. 그래서 A가 얼마 된다? 10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운데 두 항의 곱은, 가운데 두 항은 이 둘을 말하는 겁니다. A-D와 A 플러스 D의 곱은 첫째 항과 끝 항의 곱보다 8 더 크대요. 합차 공식 기억나시죠? 가운데 두 항의 곱은요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인데 A가 10 나왔으니까 100 마이너스 D제곱은 100 마이너스 9D의 제곱 플러스 8과 같다. 8D의 제곱이 8이니까 D가 얼마다? 뿔마 1이다. 그래서 이제 수 완성해 볼게. A는 10이었고 D가 1이라면 10 빼기 3에서 7, 10 빼기 1에서 9, 11, 13 이런 4개의 수가 나와요. 두 번째로 D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수는 다 똑같이 나왔죠? 그럼 답은 그냥 한 개만 써주면 돼요. 마지막 조화수열. 조화수열의 정의를 쓰고 일반항 및 조화조항에 대해 서술하시오. 조화수열이 뭐냐면 그 역수 그냥 볼 때는 등차가 아닌데 역수를 취하면 등차가 될 때를 조화수열이라 해. 수열 AN에서 각 항의 역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AN으로 표현하면 A 플러스 N-1 D가 등차 수열이잖아. 이거의 역수가 조화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조화 중항은 가운데 항을 AN 플러스 1을 할게요. AN 플러스 1분의 2는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끝의 합과 같다. 이거는 적어놓기만 할래. ABC가 조화수열이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등차수열 돼야 하거든. B분의 1 빼기 A분의 1은 C분의 1 빼기 B분의 1과 같다 해서 B분의 2는 A 플러스 1 더하기 C분의 1이고 너 통분하면은 A C분의 A 플러스 C가 되거든. 동그라미 친 부분에 역수를 구해봐. 얘가 조합 평균이라 해. 앞에서 산술 평균 했거든? 역수들의
관계들을 가지고 조화 평균이 얻어져요. 산술기하 기억나니? 사실 산술기하가 산술기와 조화 3개의 세트였어.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자, 둘 차이 6이고 둘 차이 2고 둘 차이 1이죠. 여러분 차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한번 역수를 구해봐. 12분의 1,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통분해보면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 이렇게 나오네. 역수를 취해보니까 항상 차이가 12분의 1이 되잖아. 이런 게 조화수열이라고. 그래서 A는 어떻게 구한다? 첫째 항이 12분의 1이고 공차가 12분의 미안하다 A n분의 1을 써야하는데 역수가 등차 줄인다 했거든. 곱하기 n-1이다. 정리하면 12분의 n인데 우리는 AN을 구해줘야 하니까 역수 취해서 n분의 12 해주면 돼요. A10은 10분의 12 즉 5분의 6이 돼요. 오늘하고 앞으로 평생 볼 일 없으시기예요. 양변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을 나눠주면은 자 얘는 약분돼서 an분의 1 두 번째 항은 an과 an 플러스 1가 약분돼서 an 플러스 1분의 2 세 번째는 an 플러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가운데 거 2배가 역수이지만 가운데 거 2배가 앞뒤 역수의 합과 같잖아. 조화수열이군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A1분의 1은 24분의 1이고 A2분의 1은 12분의 1, 즉 24분의 2죠? 첫째 항은 24분의 1이고 공차도 24분의 1이군. 첫째 항 24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에 n-1배를 하자. 그러면 24분의 n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항은 n분의 24. A10은 10분의 24니까 5분의 12가 나오는 거예요.